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기 산삼은 오늘 사무장이 꾸물 것이요, 여자가 홀딱 벗고 목욕을 하고 있대요. 그것은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산삼밭에 가게 되면 그 산삼 자체가 여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우물처럼 돼 있는 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무장이 꿈을 꿨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를 해요. 산삼이 그렇게 좋은가요? 산삼은 엄청 좋고, 산삼은 이번에 저희 유교 약사생부사 신도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왜? 코로나 걸렸을 때 저한테 전화 주시게 되면 유교 약사생부사 신도들에게는 산삼 엑기스를 14폭씩 보내드렸거든요. 그걸 드시고 많이 면역성이 더 강해져 갖고 스스로가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유교 약사생부사 신도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산삼을 드시고 죽은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산삼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알아야 되지만 고려 때는 우리 들녘에 산 조금만 올라가도 산삼이 엄청 많았대요. 심지어는 원나라하고 몽고군하고 고려군이 싸웠어요. 근데 원나라 병사들은 싸워갖고 상처가 있으면 한참 있다가 낫는데, 고려 병사는 어제 다쳤는데 또 있는겨, 또 그날 다쳤는데 그 다음날 또 있는겨. 그러니까 원나라 병사들이 환장하는겨.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 고려 병사들은 상처가 나면 산에 올라가서 무 같은 거, 이런 하얀 거를 뜯어서 먹고 있더래요. 그게 바로 산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정벌 다 하고 원나라에서 고려 조정에 산삼을 조공으로 바치라, 전투하는 데 사용하게.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엄청나게 많았던 그 산삼이 거의 다 없어졌던 거예요. 그 원나라에 조공으로 바쳐서. 그 정도로 산삼이 귀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정도로 산삼은 면역성서부터 약효가 엄청 강해요. 산삼이 과연 무엇입니까? 산삼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명약초예요. 우리 민족의 명약초가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 으뜸이 산삼이에요. 그리고 산삼 자체가 꿈속에서 어머니, 조상님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엄청나게 병을 낫고자 갈망했다던가 했을 때 우연찮게 발견이 되고 산신의 도움으로 발견이 되고, 그 발견이 됐을 때 그 약초를 뜯어서 어머니, 부모님, 내 자식에게 먹였을 때 먹은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삼은 대한민국의 명약, 조선의 명약,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명약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시 말씀드렸어요. 38도선 아니면 간도국가 산삼이 최고라는 거. 백두산 산삼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백두대간 산삼이 최고고, 백두산 산삼은 대륙산삼이라 그렇게 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있는 산삼을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지금 산삼밭에 왔는데 다 밑에서부터예요. 그냥 여기는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부터 싹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식한 지 3년 되신 산양산삼이에요. 여기 이렇게 저 위까지 뺑 돌아서, 그리고 저 너머에도 있고 저 너머도 있고 엄청 많아요, 산삼 자체가. 산삼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째, 산삼에는 천종이 있고 지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인종이 있어요. 특히 인종에는 장례산삼이 있고 산양산삼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삼이 있어요. 인종에 3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산에서 인간이 재배하지 않은 산삼은 2종류가 있고요. 천종 산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천종 산삼은 인간의 손, 동물의 어떠한 힘을 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난 걸 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뭐냐면 지종이었으나 지종에서 딸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산삼이 나고 이게 거의 500년에서 1000년이 되면 이게 바로 천종이 되는 거예요. 천종은 자연 그대로 그 어미 산삼에서 나온 삼이 그대로 인간의 힘을 비리지 않고 나온 걸 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천종이라 하면 연수가 보통 500년에서 1000년 정도가 돼야지만 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뭐 90년만 돼도 천종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셔야 되지만 산삼은 실제적으로 천종급이 되려면 500년에서 1000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걸 먹으면, 그런데 그 천종이나 지종 옆에는 꼭 뱀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산삼밭에는 원래 뱀이 많아요. 그래서 천종에는 꼭 뱀이 있고 독사가 꼭 이 산삼을 지켜요. 그리고 그 산삼을 먹게 되면 갑자기 쓰러진다던가 기절한다던가 설사를 쏟아낸다던가 한 며칠씩 잠을 자요, 천종은. 그리고 갖고 있던 모든 병이 다 낫는 게 천종산삼이에요. 지종산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종산삼은 천종산삼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지종산삼은 까마귀, 새, 노루 털에 묻어서, 아니면 까마귀나 동물들이 먹고 배설을 하게 되면 장 안에서 산삼 씨가 개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걸 지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동물에 의해서 옮겨진 걸 지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종은 거의 500년 미만짜리, 그러니까 100년에서 500년까지를 거의 지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90년이나 이렇게 된 건 지종이라고 안 해요, 저희는. 실제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종산삼에는 천종급이라 할 수 있는 산삼도 나와요, 간혹가다. 왜냐면은 막 뿌리가 엄청나게 길고 거의 한 1m까지 뻗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뿌리 자체가 지종에서. 그런 걸 천종급이다 라고는 해도 이걸 천종산삼이다 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일례로 천종산삼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냐면 왕건편에 보면 잘 나와요.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가 위암이 심하게 걸렸다. 그런데 왕건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은 천종산삼을 왕건에게 바쳤다. 아자개는 천종산삼이 있어야지만 낫는데 천종산삼을 구할 수 없었다. 왕건은 그 산삼을 받고, 그때 왕건의 첫째 부인이 심하게 아파요.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근무기력증으로 보거든요. 아니면 심근경색으로 보고, 천종산삼을 그 첫째 부인에게 다려서 먹이면 왕건의 첫째 부인이 살 수 있었는데 왕건은 첫째 부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아자개에게 줬다. 산삼을 7일간 끓였다. 첫날 끓일 때는 쓴내가 감동하였고 3일서부터는 갑자기 흙내가 감돌았고 7일째가 됐을 때는 아무 냄새가 없었다. 아자개는 천종산삼 끓인 그汤을 먹고 갑자기 먹은 다음에 속이 엄청나게 뜨거웠고 속에서 불나는 것처럼 불이 났다. 아자개는 아 뜨거 하다 결국 기절을 하였다. 그리고 한 6일 정도에서 7일 정도에 아자개는 갑자기 설사변을 엄청나게 흑변을 쏟아냈다. 그게 바로 위암이었거든요. 천종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종을 캐게 되면 아마 떼돈을 버는규. 인종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종삼에는 예를 들면 산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만이들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필요할 때마다 캐서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직접, 신만이들이 직접 산삼 딸을 받고 그 딸을 그대로 심은규. 씨로만 개갑을 안 하고. 근데 이 개갑을 안 했을 때는 산삼이 죽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개갑을 하면 100%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근데 개갑을 안 한 상태에서 심고 그 산삼이 그 자리에서 씨종으로 성장하는 게, 성장해서 재배할 목적으로 장내산삼을 심거든요. 그래서 인종에는 장내산삼과 산양산삼과 인삼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장내산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장내산삼은 씨를 직접적으로 심고 그 자리에서 옮기지 않아요. 옮기지 않고 씨종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씨종으로 키워내는데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키워내요. 그리고 장내산삼을 심은 다음에 이 장내산삼은 산삼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재배를 해요. 인간이 손을 한 번도 안 대요. 그리고 씨종으로 성장하는 게 장내산삼이에요. 산양산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장내산삼은 심게 되면 15년, 20년 돼야지만 산삼처럼 보여요. 왜? 크기가 쥐꼬리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장내산삼 씨종들은요 거의 6년 돼도 성냥개비 정도밖에 안 해요.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커봤자 얼마 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양산삼은 3년에서 이 정도로 옮겨줘요. 3년에 한 번씩 옮겨주게 되면 새로운 영양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삼은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거의 10년에서 15년만 키워도 산삼처럼 크기가, 산삼 한 100년 큰 것처럼 크기가 동일해져요.
그래서 산양산삼은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이식을 해줘요. 어떤 데는 3년에 한 번씩, 어떤 데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식을 해줘요. 산삼 생육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양분도 뿌려주고 이래요. 산양산삼은 인간이 직접 재배하는 거라. 그러나 장내산삼보다는 약효는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거의 산삼 농사를 지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장내산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장내산삼은 심게 되면 맨 끄트머리 가면 0.5%밖에 안 살아나요. 10년에서 15년이 되면. 그런데 산양산삼은 바로바로 거의 6년, 7년 아니면 10년 안에 출하를 할 목적으로 크기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면서 직접적으로 영양분을 줘가면서 재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대다수가 거의 90%는 다 산양산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 산양산삼 협회에서도 진짜 10만이가 정확하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산양산삼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내산삼이라고 안 하고 다 산양산삼으로 통일이 됐어요. 이게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장내하고 산양산삼은 엄연히 틀려요. 그리고 산양산삼도 키우면 장내산삼처럼 내두가 이렇게 길어요. 장내는 내두가 길다라는 의미에서 나와요. 인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산양산삼을 이렇게 재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기도 너무 어렵고 특히 도둑놈들이 엄청 많아요. 산삼밭에. 그리고 산에다가 재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많아서 그래서 인삼은 들녘, 농사짓기 쉬운 밭이나 이런 데 재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는 잘 병충해 때문에 죽기 때문에 농약이나 이런 걸 많이 쳐요. 일주일에 거의 한 2번도 쳐요. 그리고 거름도 이빠이 넣고 엄청나게 영양분을 많이 줘가면서 등치를 크게 만들어요. 6년근 큰 거 보셨죠? 이게 원래 이 정도면 천년산삼하고 똑같은 겨 크기가. 그런데 6년 안에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겨. 그런데 약성은 좀 많이 떨어져요. 산양산삼이나 장내산삼이나 산삼보다는 약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쉽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인삼을 심은 겨. 그리고 인삼 또한 마찬가지로 사포닌 성분이 높기 때문에 영양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산양산삼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인삼도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이식을 해줘요. 안 해주면 다 죽어버려요. 썩어서. 도라지도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이식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삼이라는 종주가 땅에 있는 지기를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심었던 데다 또 심고 또 심으면 맨 처음에는 70% 수확을 얻다가 그 다음에는 거의 한 40% 수확을 얻다가 그 다음에 30%, 20%, 그 다음부터 아예 재배가 안 돼요. 산삼이. 이런 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